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할 때 미분을 활용해서, 미분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활용하고자 하는 얘기죠. 자, 미분을 활용해서 이 3차 방정식에 포함된 어떤 미지수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그래프 했는데 이 그래프는 미분을 활용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y fx와 y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인데 여기 두 함수가 있어. 교점 하면은 이 알파베타가 교점의 x좌표죠. 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fx와 gx가 같아지는 점 하면 함수값이 같은 점이죠. 여기 알파와 베타일 때 y값이 같죠. 자, fx, gx는 y값이 같죠. 그렇죠. 그때의 x의 값은 뭡니까? 알파베타죠. 자, 이 말은 이것을 해석하자면은 그렇죠.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베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렇죠. 자, 이 내용. 그리고 fx에서 gx로 이래 넘겨서 이꼴 0 하면은 방정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도 역시 알파, 베타다.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카드에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찾아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미분과 적분에서 이런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반드시 이해가 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방정식 fxgx 이제 이 내용을 알겠죠. 그죠? 방정식 fxgx 하면은 여기 역시 y 하면은 두 함수 교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이것의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이렇게 바꾸면은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을 다시 함수로 표현한다고. 이걸 y로 놓고 이걸 y로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두 함수, 여기 두 함수이듯이 여기도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y fx-gx와 x축과의 교점인데 x축이 바로 y 0이죠. 그죠? 자, y 0이야. x축과의 교점, 즉 y 0과의 교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y fx-g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그렇죠. 일반적인 함수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은 그 방정식의 근과 같죠. 그죠? 자,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자, y fx-gx라는 이제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함수로 표현하니까 x축과의 교점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야. y 0이니까. y 0은 x축이죠. 그죠? 자, 이렇게 fx-gx를 함수로 표현하니까 x축과의 교점이 되더라. 자, 이 말을 함수로 표현하니까 x축과의 교점으로 표현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죠? 두 그래프와의 교점의 x좌표 이 내용은 이렇게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더라 하는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3차 방식의 근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래프의 관계를 살펴봅시다. 자, 3차 함수 하면은 그래프가 6개죠. 그죠? 6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각각 3가지씩.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는 첫 번째 그림이죠. 자, 이렇게 물결치는 그래프. 그렇죠. 이 다 물결치는 그래프. 극값이 존재하는 그래프죠. 첫 번째 그래프. 자, 극값이 존재하는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극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 3차 방식의 3차 방식 안에 숨어 있는 어떤 변화 관계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세 개의 실근을 가지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그때 조건입니다. 자, 그때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떻습니까? 부호가 다르죠. 그렇죠. 자, F 알파와 F 베타는 부호가 다르니까 음이 되는 거죠. 곱하면은. 자, 극대 극소값 곱하기 했을 때 음이 된다는 거. 자, 이런 조건을 가졌을 때 3차 방식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예,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그때 한 실근과 중근이 되겠죠. 3차 함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중근을 가지고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그렇죠. 중근을 가지고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극대값이 양이면은 극소값은 0이 되고, 또 이때는 극대값이 0이면은 극소값은 음이 되는 경우, 둘 다 어떻습니까? 곱하면은 0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관계식에 의해서 또 3차 방식의 어떤 변화를 관찰하고, 여기 한 실근과 두 흑은이 돼 있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은 X축과의 교점이 한 실근이 되죠. 나머지는 흑은이 되죠. 그죠? 한 실근과 두 흑은이 될 때 그래프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런 구조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그래프의 모양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다 어떻습니까? 다 같은 부호죠. 그래서 양수가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 = gx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죠.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로 fx gx =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것을 y에 대한 함수로 보고 이것도 역시 y = 0이라는 함수로 봐서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로 보자 이 말이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은 x축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래서 달리 말하면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반 함수의 개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fx-gx를 hx라는 새로운 함수로 본다면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함수가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진 데 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판단하기를 여기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은 음이 된다는 구조. 그죠? 음이 된다는 구조에서 A의 관계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요 -A라는 이 A가 상수로 와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그 값을 결정하는 값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2와 1에서 이렇게 -2와 1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지는 구조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그렇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나오도록 만들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극대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극소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극대 극소를 곱하면은 음이 된다는 구조. 그렇죠. 자, 거기에서 -7과 20 이런 내용을 찾아냅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서 답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죠. 여기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 봅시다. 이 조건만 만족한다 하면은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의 음근과 한 개의 양근이 가지는 이런 구조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극대 극소 같은 경우 그죠? 곱하면은 음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두 개가 양근이 돼야 된다. 그죠? 반드시 두 개가 양의 실근이 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x가 0일 때 반드시 y 값은 양이 돼야 되죠. 여기는 x가 0일 때 y 값은 음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x가 0이 되었을 때 양이 된다는 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a가 음수가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7과 A 0 됐지. 그래서 답은 6개가 됩니다. 자, 이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이 내용. 자,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방법을 조금 달리 합니다. 여기 이렇게 전개를 하고 A가 상수죠. 그죠? A가 상수, 간단한 상수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간단한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함수를 활용하는 관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는 다항함수로 나타내고 A가 간단한 상수니까 넘겨서 A라는 상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와 함수의 관계, 즉 교점 관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푸는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이해를 해 놓으면 좋겠죠. 자, 여기 hx라는 당함수가 있고 y =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먼저 hx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h 프라임 x 하니까 이렇게 극값을 구성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극값이 나오는 구조에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x로 묶으면은 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서 원점을 지나죠. 그죠? 원점을 지나는 정확한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점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그려서 나타내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y = a라는 이 상수함수와의 교점 관계를 살피면 되겠죠. 자, 정확한 데에서 y = a만 그 범위를 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y = a가 여기 상수 a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안 되죠. 자, 조건에 두 개의 양근이 돼야 된다는데 안 되죠. 두 개의 음근이 되죠. 자, 그러면 x축 y가 a가 0이면은 0이면 x축에 있는 선이 되죠. 자, 그러면은 세 근은 가지되 한 근이 0이 되죠. 그죠? 양근이 두 개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반드시 x축 아래로 와야 돼, a가. 그리고 또 극소점이 있는데 이 극소점을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중근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안 되고 이 극점 위로 올라가야 되죠. 자, 그래서 판단은 이 극소점을 구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h1에서 극소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7이 돼. 자, 마이너스 7보다 a 값이 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0보다는 아래에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때는 간단한 a가 상수함수로서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이 문제는 앞의 문제와 같은 문제죠. 자, 3차 함수와 상수함수 관계였는데 이 문제는 3차 함수와 1차 함수와의 관계죠. 자, 이때 내용을 살펴봅시다. 자, 여기 3차 함수는 x제곱 플러스 2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런데 1차 함수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때 k가 1부터 6까지죠. 자, k는 기울기를 나타내니까 y = x에서부터 y = 6x까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y = x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점의 개수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6x 같은 경우는 쭉 위로 올라가니까 쭉 그려보면은 세 개라는 것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접점을 지나서 꺼지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두 개가 되는 1차 함수가 뭘까? 그렇죠. 뭘까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개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접점의 점을 t, t 세제곱 플러스 2라고 해봅시다. 자, 2라고 하면은 이렇게 y 프라임은 3x제곱하니까 3t 제곱해서 이게 기울기가 되죠. 그죠? 자, 기울기가 된다고. 자, 기울기가 되면은 이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 t, t 세제곱 플러스 2를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의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직선의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직선이 원점을 지나죠. 그죠? 원점을 지나니까 0,0을 대입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계산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t가 1이라는 값이 나오죠. t가 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t가 1이니까 대입하면은 기울기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기울기가 3이니까 결국 y = 3x라는 이런 직선이 접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y = x는 한 개고 2x도 한 개 되겠죠. 그죠? y = x, y = 2x도 한 개 되겠죠. 그죠? y = 3x는 두 개 되겠지. 접하니까. 그렇죠. 그다음 4x부터는 어떻습니까? y = 4x, y = 5x, y = 6x까지는 좀 3개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13개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른데 결론은 다 똑같이 계산하면 되죠. 자, 함수 fx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시킨다 했죠. 자, 그래서 fx를 y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니까 gx라는 함수가 생겼죠. 자,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는데, 자, 이때 봅시다. 3차 함수 하면은 이 세 가지 모습으로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면은 이런 그래프 모양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x축과의 교점이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한다면은 방정식의 근이 나오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x축이 여기 있다 하면은 여기 극대값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 실근 이렇게 되죠. 또 극소값에서 중근을 가지고 다른 한 실근 이렇게 되죠. 자, 이 x축이 이쪽에 있을 때하고 이쪽에 있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성립되죠.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 각각 극대값 극소값을 곱하면은 0이 되는 구조가 되죠.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이 조건을 활용하면은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3차 함수의 특수한 구조, 2대1 구조라는 게 있는데 그 2대1 구조를 이용해서 또 푸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 먼저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은 그래프를 일단 먼저 이해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도 풀 수 있지만 그래프를 한번 더 이해해 보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극점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도함수를 구하면은 이렇게 이꼴 0 해서 마이너스 1과 2라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극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두 점의 극값을 구하는데 정확하게 극값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g-1은 a-3이 나오고 g 이하니까 a-30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이 구해지죠. 자,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의 곱은 0이 된다는 내용을 이용해서 구하니까 A는 3이고 A는 32개가 나오죠. 자,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X축이 여기 있을 때하고 또 X축이 여기 있을 때하고 그렇죠.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A가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합하면은 3이 되는 구조.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다음 3차 함수의 특수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3차 함수의 특수 구조를 이용해서 풀어보겠는데, 자, 2대1 구조죠. 자, 이 내용은 학생들이 학습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축이 극점을 통과할 때요. X축이 극점을 통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X축이 극점을 통과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일 때 이 극점과 다른 한 점 사이의 거리가 2대1이 되는데 2대1이 되는 구조는 이 극소점이 있죠. 그죠? 이 극대점이라면은 이 극소점을 기준으로 해서 2대1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저 밑에 X축이 이렇게 지나다 하자. 이 극소점을 지나죠. 그죠? 극소점을 지날 때 이 극소점과 다른 한 점 사이 거리가 역시 2대1로 되는데, 2대1로 되는 그 기준이 이 극대점을 지나는 이 직선. 그렇죠? 이 직선에 의해서 2대1로 거리가 분리되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은 여기 마이너스 1과 2라는 X좌표는 알고 있는데, 그 비를 알무로 해서
나머지 이 점이 있죠. 그죠? 나머지 이 점에 값을 알게 된다고. X좌표의 값을 알게 되죠. 그죠? 2대 1이니까 3이니까 1.5 되죠. 그죠? 그래서 3.5가 되고 마이너스 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X좌표를 알게 되면은 이 3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므로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3차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자, 여기 마이너스 1과 3.5 하니까 이렇게 x바라 1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해서 만들 수 있잖아. 2는 최고점의 개수고. 그렇죠.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3차 방정식에서 활용하는 게 여기 a-1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죠. 자, 구하고자 하는 a가 a-10이 상수항이잖아. 자,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에서 상수항을 찾아서 이꼴을 시키면은 3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2니까 마이너스 2.5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최고점의 개수는 2고 이 방정식을 만드니까 자, A가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상수항을 찾아내니까 A가 30이 더 나와. 그래서 33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극점을 지날 때의 모습, 이 모습을 잘 숙지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쉽게 빨리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